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몇 년 전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크게 일어났었죠. 폭발도 폭발이지만 이 먼지 때문에 한때 항공 운행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지 때문에 이 먼지가 제트기 엔진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재난이 닥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영국 정부는 항공기 운항을 전면 금지시켰는데 항공회사에서는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별로 이제는 위험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만 영국 정부는 끄떡도 하지 않았대요. 대신 영국 정부가 택한 길은 모든 영국 시민들, 유럽을 여행 중인 영국 국민들을 스페인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스페인은 유럽의 남쪽이기 때문에 그 화산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합니다. 그리고는 안전하게 수송을 한 겁니다. 영국이라는 나라의 전통이 그냥 하루아침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강변에서 유기농 채소 농사를 하고 있는 남강 장문입니다. 유기농 채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6년 이상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땅에다가 오염되지 않은 퇴비만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비로소 탄생하는 것입니다. 월 정기 주문을 하시면 매주 한 차례씩 다양한 유기농 채소를 골고루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 30kg 이상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검색창에서 남강농부 장영선을 찾으십시오. 주문 전화는 010-8009-7320, 010-8009-7320.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저는 여러분의 미개한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 생존자들은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트라우마,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뉴스로 엄청난 대형 사고를 뚜렷하게 목격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빨리 극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인 상황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진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수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김효진 PD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김효진 PD?
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진 진도 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언제 가셨습니까? 어제 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수색팀이 조금 전에 그 세월호 3층 내 네. 식당 진입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일단 오늘 새벽 5시 50분쯤에 식당 진입로를 개척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 예. 예, 식당은 일부 객실, 오락실 등과 함께 승객들이 많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류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진 조금 전인 정오를 기점으로 진입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군요. 선체 진입 작업이 어떻게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까? 구조팀은 일단 식당 등 선체 내 주요 지점에 대한 진입로가 하나둘씩 개척이 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부터 당분간 이곳 기상 상태가 좋을 것으로 예보가 돼서 조류가 약해지는 이 정조 시간대가 아니라도 가능한 한 많은 잠수부를 투입을 해서 선체 수색 작업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당장 제가 느끼기에도 어제보다 바람도 훨씬 약해졌고요. 시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잠수부들이 선체로 진입하게 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이 여러 개가 네. 설치가 됐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잠수부들의 가이드라인일 뿐만이 아니라 선체에서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들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아, 예, 이걸 예. 타고 선체로 진입하는 건데 이 가이드라인이 현재 세월호 3층과 4층에 집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가이드라인인 숫자를 두고서 좀 혼선이 빚어진다고요? 네, 가이드라인이 몇 개가 설치됐냐 이걸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대목입니다. 예. 조금 전까지 살펴보니까 일부 언론에는요. 가이드라인 1개가 더 추가돼서 총 6개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대책본부에서 바로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예, 대책본부에서는 본부 공동대변인인 고명석 해경장비기술국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고명석 국장이 아직은 5개라고 확인을 한 직후에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또다시 확인을 한 건데 예. 일단 잠수부들, 다이버들이 판단을 해보고 더 필요한 상황이면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아직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팽목항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와 본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결국 이 실종자 가족들이 애를 태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예. 네. 언론에 대한 대응 태도에도 허점이 좀 많은 것 같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취재진 입장에서 특히 이 대책본부를 취재하고 있는 취재진 입장에서는 브리핑에 나서는 당국 관계자들의 말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고명석 국장의 경우에 브리핑을 마치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비공개 백브리핑 때 기자들이 쫓아오니까 걸음을 조금 재촉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본 다른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가급적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주문하는 이런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디에서 확보된 소스를 최종적인 팩트로 판단을 할지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고명석 국장의 경우에 기자들에게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전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백브리핑에서 오히려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예. 네. 다시 가이드라인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이게 네. 충분히 설치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 일단 본부 쪽 얘기는 이렇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옆 라인과의 간격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촘촘하게 설치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 유효한 진입로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은 5개나 6개가 현재로서는 적절해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를 통해서 잠수부들이 동시 진입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예. 고명석 국장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적정한 다이버들이 들어가서 수색을 그러니까 뭐 마지노선이라기는 뭐하지만 리미트라는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계획은 한 6개 정도 그냥 러프하게 보시면 선수 앞쪽에 우연 좌연에 1개씩. 6개? 그다음에 중앙에 2개. 하나 더 하신다는데. 아니 그렇게 딱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6개 정도. 그 정도면 그렇죠. 개념적인 계획으로 따지면 6개죠, 6개. 배가 똑바로 서 있다면. 기본 가이드라인 설치가 돼 있고 필요하면 추가 설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6개 정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상황을 항상 이 사람들이 들어간 다이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6개 계획인데 5개 설치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지난 밤 사이에 네. 무인 잠수 로봇, 즉 ROV, 예, 로브라고 네. 있습니까? ROV라고 있습니까? 하여튼 ROV라고 보통 네. 발음합니다. 네. 이 선체 쪽에 투입이 됐다고 해서 많은 예. 사람들이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밤새도록 나오고 조금 전까지 계속 보도가 된 ROV 얘기, 이거는 거의 전체적으로 오보였습니다. 예. 이것 또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대목인데 실종자 가족들 생각하면요. 조금 전에 1시간여쯤 전에 대책본부에서 해군 관계자들이 비공개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일단 언론에 알려진 대로 미군 ROV가 투입돼서 가동 중이다라는 건 자기들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보랍니다. 미군 ROV가 투입된 건 전혀 확인된 바 없고 공식적으로 장비를 접수한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대체 왜 이런 거죠? 해군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고도 종합을 해보면 ROV라는 기기를 보유한 민간 업체들이 뭐 몇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도를 해보고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로 언론에 흘러나간 게 아니겠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앞서서 제가 가이드라인 설치와 관련한 혼선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ROV는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아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애가 타고 답답하고 지금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은 실종자 가족들입니다. 네. 지금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 하루 종일 대형 TV 화면 보면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지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워낙에 당국의 혼란이 커서 이 취재진으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자, 지금 흐름이 이렇습니다. 사고 해역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네. 그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나중에 따로 또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사고 해역 상황실하고 본부 간 의사소통 및 지휘 보고 체계에 어딘가 문제가 크게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예. 제가 알고 있는 후배 기자인데 이 기자도 사실은 페이스북을 보고서는 소식을 네. 들을 정도라 그러더군요. 네. 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이 당국 관계자들이 네. 기사가 나간 해당 언론사 기자한테 물어봅니다. 아이고 참. 네. 예. 그럼 아무튼 그 미군 거든 아니면 뭐 민간 거든 ROV라는 장비가 투입된 예. 일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미국산 ROV, 알려진 미국산 ROV는 투입된 바 없다는 게 대책본부에서 나온 최종 확인 멘트입니다. 네. 그렇다면 ROV 자체가 투입된 적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우리 군도 여러 대 가지고 있답니다. 그 중에 한 대를 어젯밤 사이에 잠시 투입을 했던 건데 네. 별다른 효용이 없어서 현재는 철수를 한 상황이라고 해군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선체에 진입을 시키진 못했고요. 아니, 효용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죠? 예, 이것도 어디까지나 해군의 설명에 따른 겁니다. 이걸 네네. 전제하시고 걸러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ROV라는 게 물속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장비가 전혀 아닙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한 개의 눈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모니터 장비죠. 그리고 이 기기는 조류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효용이 없답니다. 하도 쓸려 다녀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체로 투입하려면 이 기기가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잠수부가 가지고 가서 그 좁은 틈으로 기술적으로 집어넣어야 하는데 네. 현재 그럴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는 해봤지만 결국 선체 진입은 시키지 못했답니다. 해군 관계자가 ROV는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본다는 차원에서 시도해본 것이다. 그걸 운용해서 선체에 투입시킬 바에는 차라리 그 잠수부, 그 다이버를 그대로 수색에 투입하는 게 낫다. 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다시 투입을 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보셨을 보도인데 미군 ROV가 투입돼서 현재 가동 중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적어도 해군이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요. 네. 우리 군도 ROV를 가지고 있어서 투입을 한 대 해봤는데 효용이 별로 없고 이득도 없어서 철수했고 다시 투입할지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자, 예. 그럼 지금까지 수색 작업 결과
네. 인명피해 현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 64명입니다. 네. 또 늘었습니다, 아침보다. 아이고. 그리고 실종자는 238명입니다. 구조자는 174명이고요. 네. 실종자 수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 줄어든 수가 구조자가 아니라 고스란히 사망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준비한 질문은 모두 마쳤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네. 방송을 하실 때와 현지에서 지금 보고 느끼는 그런 체감지수라고 할까요? 네.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굉장히 답답하고, 네. 자칫 잘못하면은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기진맥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제가 어제 밤에는 진도 실내체육관에 오래 머물렀고요. 네. 오늘 진도 군청 본부로 나오기 전에, 또 실내체육관에 잠시 들렀었거든요. 네. 그분들의 모습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기진맥진한 채로 눈물은 마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취재진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네. 또 접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분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바도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취재진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취재는 상당한 수준에서 예의를 지키고 네.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와중에 그런 분들에게 미개인 타령을 늘어놓는 그런 젊은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언론이 말이죠. 예. 언론이 너무 우왕좌왕하고 선정적인 네. 오보를 쏟아내는 바람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괴롭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민TV를 대표해서 지금 가서 취재하고 예.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예.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가장 정확하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자면은 소극적이어도 좋으니 네.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보도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도 취재 현장이고 네. 기자들도 제각각 자기 회사 대표해서 나와서 경쟁하는 그런 대표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속보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네. 지켜보니까 거의 공통 보도가 돼서 밤새도록 보도가 되는 사안조차도 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게 오늘 오전까지 나온 저의 결론이고요. 네. 다시 한번 이 실종자 가족들 이런 기사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하나 더 설치됐다. ROV가 지금 탐색 작업을 하고 있다. 네네. 이런 뉴스에 얼마나 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오보로 밝혀지니까 굉장히 전화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음 단단히 하시고 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도 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효진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진 PD가 어젯밤에 진도 가서 지금 수고를 해주고 수시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김효진 PD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속보 경쟁이 아닌 것이죠. 정확한 보도입니다. 정확한 보도가 중요한 거고 실종자 가족들한테 카메라 들이대갖고는 이러저런 얘기를 물어볼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오죽하면 그분들이 기자들을 취재를 모두 거부했겠습니까? 오히려 외신에는 협조적이라 그러는데 그건 어떤 사대주의가 아니라 외신은 지켜야 될 준칙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제대로 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네. 자, 게시판에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실에 갔을 때 TV가 켜져 있었는데 그 방송대로 나오고 자막으로 이렇게 뉴스가 하나씩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막 뉴스를 보면은 정말 정부에서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뭐뭐뭐뭐 투입, 최선을 다하고 있어. 박 대통령 뭐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영함에서 작업 중 사망한 그러한 병사에 대한 얘기인데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네. 위기 상황에서 민간인을 돕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다라고 이렇게 건조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사고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일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억지로 미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예. 이 대중함에 설치된 화물 승강기 내부 조명을 교체하다가 사고로 이어진 건데 그러니까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함 자체가 사고 지점으로 이동했기에 구조 지원 중 사망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직접 구조 작업을 하다 사망한 것은 아니기에 일부 종편에서 마치 구조에 직접 뛰어들어 뭔가를 하다 사망한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손시계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겁니다.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할 때 그리고 모두가 삼류잖아요. 지금 해운 회사도 삼류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 책임 있는 고급 선원들과 선장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또 관계 당국은 또 그렇고 말입니다. 해경조차도 모두 우왕좌왕하고 삼류의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거기 인류는 뭐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서 가서 수색 작업을 돕고 있는 그런 다이버들이고 그리고 사고 그때 현장에서 이렇게 구조 활동에 앞장섰던 그런 어선들 뭐 이런 선원들 이런 분들이죠. 어부들이죠. 이런 분들이야말로 인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신도 목숨을 잃은 그런 사무장이라던가 또는 뭡니까 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방송 일도 도왔던 박지영 씨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저도 작년에 봤던 분들입니다. 강정마을에 책 실러 갈 때 탔던 배가 바로 그 세월호였거든요. 사무장님은 참 친절했습니다. 싹싹했죠. 그리고 박지영 씨도 대단히 협조적이었고 뭐라 그러나요? 빠릿빠릿하다는 느낌도 주고 친절했습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인류인 것이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자책할 필요가 있었을까 것처럼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미담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시 옳지 않은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 그러면 옳지 않습니다. 최대한 선장과 이 선원들 그리고 해운회사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보도를 하고 있고 정부는 어쩔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보도하면서 그 와중에 숨진 병사를 이렇게 끼워놓는 그런 보도 형태는 그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순직한 윤병장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고 정말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곧 군에 갈 나이입니다. 같은 마음인 것이죠. 노정면 기자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밤늦게 만났을 때도 공감했던 것은 바로 우리 나이 때 또래의 그런 부모들이 단원고의 그 학부모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울림도 큰 거고 그만큼 냉정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노정면 기자는 지금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한 태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신도 모르게 울컥울컥 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이런 인간의 마음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이 인간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미개인이라고 한다면은 전 10번도 더 미개인이 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미개인, 어느 미개인도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을 잊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미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뭡니까? 정치 집안에
정몽준 씨의 막내 아들, 그 친구가 과도하게 뭡니까 신상이 털리고 욕을 먹고 이런 것도 좀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죠. 그건 교육을 잘못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 젊은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설마 정몽준 씨가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다만 그 집안 분위기, 그와 교류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두 시간 훈계한다고 바뀌거나 가르쳐지는 게 아닌 것이죠. 거칠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상류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일부는 적어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식 수준이라는 것이죠. 왜? 자기들은 세월호를 탈 일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바다를 간다 하더라도 세월호 타겠습니까? 요트 타고 다니지.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진보와 보수를 떠나갖고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언행은 그야말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심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잊지 말아야 할 발언, 잊지 말아야 할 인간들. 라면을 처먹고 싶으면은 저 몰래 안 보이는 데 가서 드시지. 예? 아니면 실종자 가족들이랑 같이 앉아서 먹던가. 뭐 잘났다고 의자에 혼자 앉아갖고는 다 보이는 자리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원봉사자는 먹긴 먹어야 되겠지만 미안해갖고 저 3학년 교실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이렇게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준 식사를 하면서도 울먹울먹거리면서 겨우 먹었대요. 예. 이게 인간의 정서인 거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미개인의 정서입니다. 네, 사실은 요 며칠 제가 마이크 앞에 앉는 게 참 두렵습니다. 예. 내켜서 앉을 수는 없는 거죠. 개편하고서는 상당히 저는 방송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2부에 아주 훌륭하신, 매일매일 훌륭하신 그런 게스트들과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어갖고 매일매일 신났거든요. 더욱 신났었는데, 예, 지난 며칠간은 정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짚어야 될 것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오늘 아침 그 뉴스가 아니라 TV를 보고서는, 저는 허탈에 빠졌었어요. 계속 선장과 선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고, 해운회사가 얼마나 후한무치한, 비정규직일 70%로 운항을 했다느니,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다느니, 이런 거 쫙 올리는 한편에 정부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 진짜 뭔가 제대로 하는 것처럼 보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막 뉴스가. 거기 우리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그런 이 사고 대체에 아니라든가 우유부단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KBS는 그야말로 정권의 시녀라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권에 복무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희생양. 정부의 잘못은 별로 없다. 박 대통령이 잘하고 계시다. 다 이게 선장과 선원들 때문이다. 해운회사 때문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온 국민들이 지금 이 안타까움과 분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이때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가 암울했던 시대에
존재하지도 않은 마녀를 만들어서 마녀 사냥을 한 게 그렇게 해서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군중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렇게 해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마녀 사냥을 하게 함으로써 잠시 평화를 억지로 된 평화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성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당시 체제를 굳히려고 했던 거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으로써 그때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거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지금 정부가 만들어내는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 종편이라고 불리는 이 찌라시들이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행태들이죠.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자꾸 미천들이 드러나니까 곤혹스러운 것이죠. 교육부 장관이란 자의 행태라든가 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뭡니까? 하여튼 그런 별세계 출신 국회의원 한기호 최고위원이라는 작태라든가 이런 것은 좌우 또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인간 이하의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미개인인 것이죠. 미개인의 진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정신적인 진화를 하지 못한 미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미개인입니다. 참 정홍원 총리는 참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도 하는 일이 별로 없고 존재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대표에서 혼자 다 터지고 있잖아요. 아니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를 하면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오시게 해서 같이 손 잡아주고 항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은 같이 좀 울고 그러면 어디가 좀 덧납니까? 예? 오히려 그러면은 입헌군 주제의 엘자베스 여왕처럼 그런 느낌도 나겠네요. 예? 그거를 막질 못해서 그렇게 저지랄을 합니까? 마치 전제군주처럼 어디 안전에다가 어디 함부로 용안을 베이려고 하느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 모두가 지금 극도로 자제하면서 며칠 동안 슬픔에 잠겨서 이러고 있는데 오죽했으면은 진도에서 걸어서 차를 막으니까 걸어서 단체로 서울 가겠다고 했겠습니까? 그걸 끝내 막아요 그거를. 그것도 여경들을 앞세워서 말이죠. 몸싸움 못하게 말해요. 그 여경 중 한 명은 그 실종자 가족 어머니와 같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같이 울어줬어요. 공권력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공권력이 하는 것은 한편으로 구조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거지만 이럴 때 공권력이 해줄 수 있는 건 같이 눈물 지어주는 겁니다. 원자바오 총리라고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 초강대국 옆에서 우리가 참 이러저러하게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피해도 있고 그들의 몰상식한 그렇습니다.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행태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가 공포에 떨기도 합니다만 적어도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원자보 총리가 쓰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을 때 보여줬던 모습은 국가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줍니다. 노인이죠. 70이 넘은 그분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사고 현장 곳곳을 누비면서 같이 울어줍니다. 팔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의사가 다가오니까 의사를 밀쳐냅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으로 가다가 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본 기자가 저 노인네라고 지칭을 합니다만 원자보 총리 저 노인네가 저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본다.
라고 그랬습니다. 재난의 위험 때문에 현장으로 가지 못하게,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구조대인가요? 그 병사들에게 너희들에게 10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다. 너희들을 키워준 것은 인민이다. 가라. 무조건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것이죠. 비록 정치적인 아주 매도한다고 한다면은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너희들을 키워주고 먹여주는 것은 인민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니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위급할 때 자기 역할을 하라고 정년 보장도 해주고 보너스도 주고 휴가도 주고 그러는 겁니다. 가장 나라가 재난에 닥쳤을 때 대신 나가서 싸우라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기도 하고 재난에 닥쳤을 때 가서 수해 지역에 가서 모래주머니도 쌓고 구출 작업하라고 그리고 밥 먹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처벌받아야 될 이런 사건의 관계자들 엄중히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권력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한 이 정부가 공권력이 하나가 돼서 또 종편이나 공영방송이라고 불리는 관제방송들이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뉴올리언즈라는 시가 있습니다. 까트리나인가요? 태풍이 들이닥쳤을 때 10,000명 이상이 수몰됐었죠. 그때도 부자들이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저지대에 살고 있는 그런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죠. 우왕좌왕하고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지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한심한 작태들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즈 시장만큼은 사고 현장은 떠나지 않고 비교적 높은 빌딩에 임시 시장실을 차리고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대요. 왜? 그를 보좌해야 될 공무원들도 모두 도망갔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진두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치적인 쇼라고 비난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며칠 지나니까 비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 시장이 그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라고 시장을 뽑은 겁니다. 그러라고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모두가 평화롭게 웃으면서 잘 살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면서 사고나 안 치면 다행이죠. 하지만 국난에 닥쳤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바로 소위 말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밥값은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지만 살겠다고 도망간 선조나 한국전쟁 때 다리를 끊어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너무 빨리 도망가갖고 참모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다시 북상한 이승만 같은 그런 쓰레기들.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 숙주가 바로 국민일 수 있는 것이죠. 니들이 얘기하는 미개인이 아니라 니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성을 갖춘다고 하는 침착하다고 하는 니들이 그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니들을 숙주로 삼아갖고 그런 한심한 지도자들이 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만 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뽑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국민라디오